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걸 보니 선생님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예를 들었는데 조금 느낌이 오셨나요? 그리고 궁금증이 몰려오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피드백이 뭐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을 하고 사셨습니다. 지금 피드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사용해왔던 피드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드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뭔가 생각을 하는데 잘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 생각이 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내분은 화도 나고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피드백 하셨죠?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재미있는 피드백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많이 쓰는 피드백이 뭘까요? 선생님들께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어떤 분은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통화가 안 된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연락을 안 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분은 다음부터 연락 안 하고 늦게 들어오면 국물도 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직관계에 있는 가장 만만한 자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만하지 않다고요? 그럼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만만하겠습니까? 그렇죠? 중학교 다니는 사내아이인데 공부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집에 오면 휴대폰 게임에 빠져서 전화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는 아이예요. 거기다 먹기는 엄청 먹어서 몸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간식으로 햄버거를 사들고 와서 먹으며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피드백하고 싶으세요? 엄마들이 속이 좋으셔서 처음에는 휴대폰 앵간히 하고 들어가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머니는 이놈의 새끼가 하고 욕을 하시겠지만 선생님들은 아마 아이를 설득하실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건강에 왜 안 좋은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득하실 겁니다. 엄마의 설득에 아들이 네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게임을 합니다. 다른 엄마 같으면 몽둥이를 들고 마구 휘둘렀을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마 말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용돈을 반으로 줄인다. 알았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눈빛이 흔들렸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용돈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과연 공부를 계속 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쓰는 피드백의 패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처음에는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설득을 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하고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죠. 몇 번의 설득에도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용돈은 없는 줄 알아. 저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사줄 수 없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해왔던 피드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령, 설득, 협박. 이 패턴으로 우리가 피드백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직관계에 있을 때는요, 더욱 심하죠. 교정을 원해서 피드백을 했는데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까? 부작용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어떡하란 말인가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피드백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와 기억하시죠? 연락 두절된 남편이 만취가 돼서 12시가 넘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내의 바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피드백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피드백의 결과가 목적을 이루면 만족스럽겠죠. 그리고 기쁘겠죠. 그런데 아까의 경우처럼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협박을 하거나 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탁월하시니 목적을 이루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내가 협박을 하면 무섭거든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다시 아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는 것이 엄마의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피드백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명령하고 설득하고 협박했는데 알아서 공부를 잘 하던가요? 협박이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위협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 없는 피드백을 계속 사용한다면 아이는 엄마가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집에 오면 너무 편하고 행복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날까요? 피드백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람직한 행동은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바꾸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공부하지 않는 아이에게 그 정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를 향해 비난을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빌어먹고 산다. 이 바보 같은 놈은 언제 정신 차릴래? 이런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피드백 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마음의 피드백 통이 채워지면 겉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존감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피드백 통이 비어 있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왠지 불안해서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우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정적인 말 한 번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4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이야기겠죠.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는 피드백통은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적인 피드백을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드백통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구멍을 때워야겠죠? 그래야 삶의 에너지가 되는 피드백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피드백통에 구멍을 때우는 것일까요? 상처난 구멍에는 상처의 크기와 시간에 따라서 치유의 시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큰 상처의 치유는 전문 상담을 받으며 사랑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을 담은 사랑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가족이나 친구의 피드백통에 구멍을 뚫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배울 지지적 피드백으로 그 구멍을 떼어 보시면 어떨까요? 피드백은 좋은 행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일에 대한 효능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피드백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사랑이 표현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